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신 중에 권장되는 식단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임신 중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일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음식 재료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그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루 중 어떤 단백질 식단을 만드는지 한번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단백질이 많은 음식 재료를 떠올려 보라고 하시면 대개 고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콩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재료겠죠. 이러한 재료들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지 슬라이드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일 임신부 단백질 섭취 기준을 얼마가 되는지 살펴보면, 이 테이블은 지난 임신 중 권장 식단에서 한번 선보였던 테이블인데요. 대체로 임신부가 1일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하루 50g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 이후로 15g에서 임신 후기에는 30g을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한 60에서 80g 정도 권장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일 단백질을 50에서 80g 정도 섭취하는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류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고기에 대해서 소고기 100g에 단백질은 얼마나 들었나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소고기에 100g의 단백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가 하고 제가 블로그 검색을 해보니까 각 블로그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 함유량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통되지 않는 거죠. 물론 뭐 고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좀 더 신뢰성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고기, 등심, 안심, 갈비, 채끝, 목심, 양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고기가 있겠죠. 근데 보통 등심, 안심, 갈비, 채끝 이런 고기들은 고깃집에 가서 즐겨 구워 먹는 고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단백질 함량에 비해서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 임신 중 체중 증가나 식단 권장할 때 너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 높은 고기보다는 이렇게 홍두깨살, 우둔살, 여러분들도 홍두깨살, 우둔살이 잘 아시나요? 저는 사실 홍두깨살, 우둔살을 잘 몰랐어요. 제가 뭐 주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데 이 홍두깨살, 우둔살은 소의 엉덩이 부분과 뒷다리 부분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근육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지방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은 한 20g, 100g에, 그러니까 이 홍두깨살, 우둔살 100g당 한 20g 내외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데 비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죠. 이는 지방 함유량이 이렇게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기를 예를 들어 보면 소고기 등심, 단백질 13, 지방 37, 총 열량 100g에 390칼로리, 굉장히 높은 칼로리예요. 소고기 안심, 단백질 21, 지방 13, 총 열량 100g당 200칼로리 정도. 그렇지만 뭐 안심은 좀 비싸니까, 그리고 안심 100g의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서 사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홍두깨살, 단백질 22, 지방 7, 그래서 총 열량 158칼로리. 뭐 우둔살도 단백질 23, 굉장히 위에 그 고기들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지방 7, 총 열량 160. 그렇다면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소고기 두 개는 X표. 사실 안심은 비싸서 X표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두깨살과 우둔살을 100g씩 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돼지고기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얼마인가 쭉 살펴봤어요. 돼지고기도 삼겹살, 목살, 등심, 안심, 뭐 향정살, 부채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고깃집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 목살, 향정살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안심이나 부채살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도 20g씩 높고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삼겹살,
380칼로리, 돼지 항정살 300칼로리, 그런데 돼지 안심 123칼로리, 그 다음에 돼지 부채살 151칼로리. 그렇다면 돼지고기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삼겹살이나 향정살은 피하시고 안심이나 부채살 같은 고기를 하루에 100g씩 또 섭취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기 100g은 어느 정도인가? 사실은 매번 고기를 먹을 때마다 저울로 재고 양을 정한다는 게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여성의 손바닥 크기 정도 고기가, 그리고 이 영어로 된 내용을 읽어보니 놀이 카드, 우리 그 원카드 하거나 뭐 트럼프 카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카드 한 벌 두께 정도,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말하는 거겠죠. 카드의 한 벌 두께. 그러면 손바닥 크기로 카드 한 벌, 그냥 대충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카드 한 벌이 이 정도 손 두께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손바닥 이렇게 되겠죠. 손바닥 크기의 이 정도 두께, 그럼 이 정도로 먹으면 되겠죠. 이 정도가 고기 100g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고기를 한번 볼까요? 닭고기 100g의 단백질 함량은 얼마인가? 닭고기는 대체로 열량이 높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100g에 그냥 150 내외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칼로리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부위별로 뭐 가슴살, 날개살, 다리살 대체로 단백질 함량도 비슷하고 칼로리도 낮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닭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란을 포함시켜 봤어요. 계란 한 개는 단백질 함량이 6g이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74. 굉장히 괜찮은 음식이죠. 단백질 섭취원으로 삶은 계란이든 뭐 찜 계란이든 계란 후라이든 대체로 이 정도니까 계란은 임산부가 먹었을 때 단백질 섭취로도 좋고 칼로리도 낮은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치킨은, 여러분들은 또 치킨을 잘 시켜 먹잖아요. 남편은 치맥으로 먹을 거고 부인은 그 옆에서 치킨을 먹고. 근데 치킨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치킨은 튀김 가루가 들어있고 또 껍질째 튀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위에서 말했던 닭고기는 살코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어요. 프라이드 치킨의 100g은 30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100g이라고 하면 아까 손바닥 크기니까 치킨 하나 먹는데 30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크기 하나. 그러므로 치킨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 재료로는 생선이 있을 거예요. 생선 100g의 단백질 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선, 꽁치 한 마리 18, 그 다음에 총열량 230, 고등어 100g 19, 갈치, 조기, 대구, 우럭, 전어, 오징어, 연어 이런 것들이 대체로 100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칼로리는 좀 고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DHA가, 등푸른 생선에 DHA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애기 뇌발육에도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단백질 함유량은 한 20 내외다. 근데 생선 섭취에는 굉장히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이 임신부가 생선을 먹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생선, 특히 바닷물에 사는 생선들은 큰 고기들은 또 수원 함유량이 높아서 중금속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중금속은 아기의 기형을 유발한다든지 유산사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생선은 앞에서 보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고기들에 비해서, 육고기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데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의 산부인과로 유명한 또 대학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임신과 생선 무엇을 먹어야 안전한가 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연어, 멸치, 청어, 정어리, 민물송어, 태평양 고등어도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태평양 고등어 이런 것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오메가3도 풍부하다. 이런 것들을 먹으세요. 그 다음에 새우, 명태, 틸라피아가 무슨 고기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대구, 메기, 그 다음에 통조림으로 된 작은 참치, 큰 참치가 아니라 작은 라이트 참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고기들은 먹는데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퍼시픽 매크럴, 태평양 고등어. 고등어가 나중에 뒤에 가면 못 먹는 또 고등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태평양 고등어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라 이제 가이드라인을 적어놨어요. 시푸드, 해산물을 먹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avoid, 피하라, large, 그러니까 큰 생선을 피하라. 왜? mercury, 수원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래서 don't eat, 먹지 마세요. 상어 안 먹죠. swordfish, 황새치, king mackerel, 왕고등어. 근데 사실은 태평양 고등어랑 왕고등어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왕고등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고, 그럼 큰 고등어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탈피시, 옥돔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뭐 영어로 쭉 적혀 있는데, 종합해 보면 1. 큰 생선을 먹지 마라. 2. 익히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3. 지역 생선에 주의하라. 예를 들어서 뭐 민물, 뭐 낙동강 잉어가 어떻고 한강의 잉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지역 생선이겠죠. 이런 생선에 대한 부분은 지역 어떤 정보 사이트에서 중금속의 함유량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저는 아직 검색을 못 해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혀라. 그러니까 대충 훈제 연어처럼 그렇게 설 있게 먹으면 또 식중독 위험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선을 익혀 먹어라.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니 킹 매크럴, 왕고등어가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이거 우리 마트에 가서 이런 고등어 본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태평양 고등어를 봤더니 이런 고등어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등어죠. 즉 크기가 작은 고등어는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제 상반신만한 이런 고등어는 먹지 마라, 이런 뜻이고, 옥돔도 뭐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런 생선 우리 안 먹죠. 상어 먹는 산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생선들, 좀 작은 생선들을 잡아먹는 이런 큰 생선들은 수원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콩도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의 섭취 재료가 되죠. 그래서 콩 100g의 단백질 함량을 봤더니 뭐 금은콩, 강남콩, 대두, 완두콩 이런 콩별로 단백질 함량은 20g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100g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죠. 근데 이 콩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고 뭐 탄수화물도 또 식물성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서 여튼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해서 너무 칼로리가 높은 식단이 되지 않도록 콩을 먹을 때는 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에 반해서 두부는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총 열량이 높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두부가 굉장히 콩으로 만든 두부가 좋은 단백질 섭취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 100g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는가, 또 인터넷에 그림 검색을 해보니 요즘 인터넷 좋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100g이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콩이면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리고 두부 100g은 두부 반모 정도 크기, 그리고 뭐 요즘 연두부 같으면 뽀로로 연두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한 80g, 90g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를 식단에서 하나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한 그 MBN의 채널에서 단백질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 두부를, 그냥 일반 두부 100g은 단백질이 7, 8g 정도 되는데 7g, 8g, 언두부, 이거 연두부가 아니에요. 언두부, 얼렸다가 해동해서 두부를 먹게 되면 100g은 단백질이 50g까지 올라간다. 즉 물기 수분을 쪽 빼고 100g을 먹으면 단백질 양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채널에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단백질 섭취량을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얼려서 해동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일 3끼 식사를 단백질 음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콩 50g, 아까 콩 100g이 종이컵 한 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종이컵 반 컵이 되겠죠. 그러면 단백질이 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부 100g, 두부 반모를 먹으면 단백질이 7g. 그래서 아침 식단으로 콩과 두부를 이렇게 먹고, 그러면 콩과 두부가 이렇게 먹어지겠죠. 점심 돼지고기 안심 100g, 그럼 돼지고기 100g을 이렇게 구워 먹었더니 단백질이 22g이 섭취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크기의 고기를 하나 먹으면 되겠죠. 저녁에 꽁치 한 마리를 먹었어요. 단백질이 18g, 대충 20g이죠. 그래서 꽁치를 이렇게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대충 하루 단백질을 60g 정도 먹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테이블을 보고 설명할 때 1일 단백질 임산부가 섭취해야 할 정도는 한 50에서 80g 정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식단을 구성해 보니까 60g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뭐 매일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성해서 드신다면 임산부가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